네. 세정고 내신 대비 2주차 수업이고요. 유충열전부터 먼저 나갈게요. 유충열전은 아까 교과서 펼쳐주셨죠? 네.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충열전은 고전소설입니다. 근데 고전소설이자 아주 대표적인 영웅소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에 개관 내용에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할 거는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어렵다. 흥부가도 같이 세트로 보시면 좋은데 고전 3분들은 애초에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해석을 조금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영웅소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특징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는 게 있어. 너무 중요해. 시험에 나와. 자,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전소설이자 영웅소설이라서 지켜지는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일대기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좀 어렵게 할까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을 갖다가 우리가 일대기라고 합니다. 궤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와 죽을 때까지를 흔히 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생과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궤적이다. 일대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출생했을 때부터 뭐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일생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일대기적 구조예요. 그래서 영웅소설에는 뭐가 나오냐? 영웅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근데 그게 정해져 있다고. 이런 구조가. 알겠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있는데 영웅이 살아가는 일생, 일대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가 있더라. 이 일대기 구조는 이후에 영웅소설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얘네들의 7가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런 특징들을 되게 가지고 있어. 영웅이 다 이렇대요. 1번,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있는 집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사의 아들, 직위가 나오고 직위의 명칭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자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높은 집의 자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유충열전도 마찬가지로 높은 집안에 있는 것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유충열은 원래 신선 출신입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2번. 기이한 잉태 또는 출생이 있습니다. 이때 기이하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잉태 또는 출생을 한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몽신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난생이라고도 해요. 난생 처음 말고 그때 난생이 아니라 알란자에다가 계란할 때 란에다가 두음법칙한 거야. 난생, 알에서 태어난다. 이런 것들이 기이한 잉태 또는 출생이야. 아니면 태몽을 꿔.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용을 알았다. 여기조를 물리었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기이한 잉태 또는 출생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꿈을 꿉니다. 꿈에 신선이었던 유충열의 모습이 꿈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다. 얘가 영웅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범하다. 비범이라는 것의 뜻 아시죠? 평범하지 아니하다에서 비범이에요. 그래서 비범한 능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주몽신화에서는 활을 잘 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충열전에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영웅으로서의 능력.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이 전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로닉 그 전기가 아니라 전기는 기이함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이함을 전하다라는 뜻이어서 어떤 의미냐? 얘가 원래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적장에 목을 엄청 빠르게 벤다든지 눈 깜짝할 사이에 저쪽으로 간다든지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이 비범한 능력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영웅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째. 어린 시절의 위기. 이게 막 잘 되다가 중간에 항목 위기가 꼭 있어요. 어린 시절의 위기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충열절은 그 유충열의 반대되는 적이 있어요. 정한담이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정한담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당할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해요. 그런 것들이 위기예요. 그래서 보통 위기라고 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를 잃어버린다든지 부모와 떨어져서 살게 된다든지 그런 위기가 있어.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죽으면 주인공이 아니잖아.
주인공 버프가 있어요.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소설, 군담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보통 조력자가 그 고아가 된 화자를 거둬들어서 양아들처럼 키운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양딸처럼 키운다든지. 그래서 성장시키는 조력자의 도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백룡사 노승이랑 강희주라고 하는 조력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의 역할을 하냐? 보통 양육자의 역할, 기술 전수의 역할 등등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잘 장성하게끔 돕는 거야. 그렇게 잘 자라는 거지. 영웅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성장 이후에 위기가 있어. 다시 한번 뭐가 있어? 보통 앞에 어렸을 때 위기를 줬던 그 인물이 다시 한번 위기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한담이 나라를 먹으려고 나라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얘가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장 이후의 위기는 다시 한번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유충열이 막아내는 것이죠. 천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행복해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첫 번째 고귀한 혈통, 두 번째 기이한 잉태 또는 출생, 세 번째 비범한 능력. 하지만 어린 시절에 위기가 있다. 그리고 나서 조력자의 도움과 성장 이후의 위기, 또 다시 한번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드러났는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오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패드로 조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칠판으로 할까? 자, 유충년전 인물 관계도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비워둘까 하다가 너네 그냥 필기하기 편하라고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그냥 패드로 할게. 잘 보이라고. 어우야, 끊어지는 거 아니야? 네. 보이시죠? 자,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유충열저 인물 관계도 가운데 있는 인물들이 좀 중요합니다.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유충열저 인물 관계도에서 우리 주인공 쓰기 전에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유충열저는 군담소설이자 영웅소설이에요. 참고로 군담소설은 이제 전쟁을 다루고 있는 군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군담소설이라고 하는데 군담소설이고요.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 체크 한번 할게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체크. 자, 이 병자호란이 배경인데 병자호란은 누구랑 싸운 거야? 밑에가 써놨어. 조선과 청나라가 싸운 거죠. 누가 이겼어요? 청나라. 우리가 대패했어요. 완전 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우리의 뭐가 있냐? 오랑캐한테 졌다라고 하는 우리 백성들의 치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로서의 굴욕이 있는데 그거를 항상 뭐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냐? 해소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 민족의 한을 해소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병자호란의 배경이 나와가지고 사실 병자호란을 상징하는 사람이 정한담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라에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휘청이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뭐 하고 싶은 마음? 사실은 극복해내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야. 그지? 그거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병자호란의 현실이 반영된 것도 있고요. 각색돼서 현실이랑 거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병자호란에 대한 복수를 우리가 했을까 못했을까? 따지면 못한 거죠. 못했는데 소설 속에서는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인 유충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유충열 전이면 얘들아 유충열에 대한 이야기란 뜻이야. 유충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유충열전 인물 관계도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부터 채워볼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 유충열입니다. 자, 유충열이 있는데요. 이 유충열은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요. 누구와 누구의 딸이냐? 아버지는 유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장씨, 장씨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장씨로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유심과 장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데요. 이 아버지는 애초에 개국공신이고요. 제가 귀양이라고 썼는데 왜 귀양인지 봐드릴게요. 그래서 유심하고 장씨 사이에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해가지고 누가 나왔어? 유충열이 나오게 되었어. 그래서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충열이 탄생을 했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나라에는 혼란을 일으키려는 간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간신이 누구냐? 자, 우리 유충열과 대립하게 되는 누가 되냐? 정한남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뭘 볼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해볼게요. 유충렬이 태어났어.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것도 태몽에 나오거든요. 유충렬이 원래 무슨 출신이다? 신선 출신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 하늘에 있던 존재가 점지를 받아서 얘네 집에 아이로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 애초에 얘가 무슨 혈통이야? 고귀한 혈통이야. 기이한 출생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이름이 뭐냐면 자미원 대장성이라고 하는 이게 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위예요. 직위.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신선이었어요. 근데 이 신선이었을 때부터 사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빌런인 정한담이랑 연관이 있어요. 정한담도 원래 물론 인간이지만 원래는 무슨 출신이었을까? 얘도 신선이야. 얘도 하늘 출신이야. 아,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얘네들이 원래 앙숙이야, 얘들아. 원래 나 사기 나빴어. 그래서 정한담은 그 하늘에서 그때도 욕심이 많았어요. 익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익성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간신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둘 다 그 정한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유충열까지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살게 된 거야. 이해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늘에서 있었던 서로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태어났잖아요. 유충열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야? 유심이잖아. 이 아버지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 정한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나라의 간신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을 먼저 숙청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개국공신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위협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를 모함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어디로 보냈을까? 귀향을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위기, 어린 시절의 위기, 이 정한담의 모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귀향을 가게 되고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이 유충열은 어떤 인물이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명나라 충신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아버지랑 지금 헤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대신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 밑에 조력자가 나옵니다. 자, 1차적인 조력자가 있어요. 양육이라고 되어 있죠. 나를 키워준 사람이 있어.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가지고 나를 좀 키워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강희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강희주가 나를 대신 키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강희주가 얼마나 나를 좋게 봐줬냐면 유충열이랑 자기 딸내미 있죠. 그러니까 강희주, 따지면 우리 양아버지와도 같은 분의 딸이랑 나중에 결혼해요. 그래서 강희주의 딸이 강소저로 나와요. 얘들아, 소저라는 표현 알아? 소저는 아가씨란 뜻이야. 자, 그러면 강소저랑 나중에 결혼을 할 정도로 유충열에 대한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강희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유충열이 잘 클 수가 있었어요. 이해돼요? 자, 근데 이 강희주가 나중에 나한테 있어서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건데 문제는 얘도 나라의 충신이야. 그럼 정한담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 안 있죠. 마찬가지로 이 강희주도 얘가 어떻게 해요? 귀향을 보내게 돼버려요. 그럼 두 번째 위기인 거야. 그래서 나를 키워준 사람이 다시 한번 뭐 하게 됐어? 귀향을 가게 됐어. 그럼 또 문제가 발생해. 근데 그때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조력자로 나오는 나한테, 그 유충열한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도수를 가르쳐주는, 신선의 도수를 가르쳐주는 백룡사에 사는 노승이 있어요. 늙은 승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백룡사 노승. 이 사람이 나한테 도수를 가르쳐줘. 그래서 유충열이 비로소 뭐로 거듭나는 거야? 원래도 네 능력이 뛰어났지만 이걸 통해서 도수를 익혀서 완전한 영웅이 되는 거야. 훌륭한 군사가 된 거야. 그치? 군인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정한담이 한 명, 두 명씩 숙청을 했잖아. 모함을 줬잖아. 그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나라가 흔들릴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봐요. 아시죠? 고전 소설에서 왕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자라고 나와요. 천자가 나와? 천자가 황제이자 왕이야? 근데 얘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무능력한 왕으로 나와요. 뒤에서 제가 보충 설명하겠지만 왜 무능력한 왕으로 나오냐? 그 당시에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한 것이 잘못된 통치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능력한 지배자를 내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자가 무능력하니까 어떻게 하기가 쉽겠어?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키기가 쉽겠지.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어. 자, 그러면 유충열이 가만히 있어? 아니죠. 도수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 도수를 바탕으로 나라를 구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구하러 갑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명나라 충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갔을 때 유충열이 막 도와주러 갔어. 근데 그 명나라 장수가, 참고로 배경이 명나라예요. 명나라 장수가 얘가 신참이잖아. 유충열은 어쨌든 이 전장에 처음 나온 신참이잖아. 그래서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없다. 지금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아라 했는데 얘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적장에 목을 따와요. 그 적장에 목을 땄는데 그 적장의 목이 누구냐 정문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정문거리 바로 정한담. 그러니까 정씨잖아. 같이 기억해. 정문거리라는 사람도 빌런이야. 이 사람의 목을 딱 따와요. 그러니까 그 명나라에 원래 있던 장수가 얘 장난 아니구나. 원래 능력이 있는 애구나 라는 걸 알아봐가지고 얘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게끔 내버려둬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천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봐봐요. 그럼 그러던 중에 당연히 정한당 입장에서는 누구를 쳐야 돼요? 왕을 쳐야 되죠. 정한담은 당연히 천자를 노리고 있었고, 그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가겠어? 유충렬이 가는 거야. 유충렬이 갔어. 그래서 천자를 구하긴 구했는데 처음에는 천자한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왜 화를 냈을까? 자, 정한담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랑 나의 조력자인 강희주를 귀양 보낸 사람 누구겠어? 왕이지. 왕이기 때문에 처음에 막 화를 내. 우리 아버지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근데 그러다가 유충렬이 화를 좀 누그러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나와요. 총명한 사람이 우리 한 명은 있어야지. 왕의 아들내미가 있어요. 왕자. 왕자를 태자라고 그러죠. 태자. 그 태자가 이제 좀 총명한 거야. 그래서 얘가 눈치껏 빨리 와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너네 아버지 그렇게 해서 진짜 미안하다. 내가 우리만 살려주면 이 은혜는 다시 갚겠다 해가지고 유충렬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유교된 명나라의 장수로서 당신들을 구해줄게. 정말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해.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전쟁에서 정한담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정한담을 물리치고 다시 이제 평안함을 되찾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유충렬이라고 하는 애가 원래 신선 출신인데 벌을 받아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정한담이라고 하는 빌런이 있어가지고 걔가 어떻게 한다? 우리 아버지랑 나의 조력자를 2번이나 해치려고 했더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얘가 도수를 익혀서 다시 한번 정한담에 대해서 반격을 해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살짝씩 끼어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황제는 무능력한 인물이고요. 태자는 그나마 총명하고 앞으로의 군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익혀두시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교과서를 본다. 교과서 아까 309쪽. 왼쪽이었지? 얘들아 미안한데 몇 쪽이었지? 83쪽. 하도 왔다 갔다 해서 헷갈려. 자, 일단은 그 97쪽에 있는 개관부터 먼저 볼게요. 97쪽. 자, 97쪽에 작잠 이상의 유충렬전. 자, 보겠습니다. 영웅소설, 군담소설, 전기소설이라고 했어요. 제가 써놨는데요. 영웅소설, 영웅을 중심으로 하는 영웅소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군담소설, 아까 얘기했어. 군담, 전쟁의 이야기라고요. 군담소설. 자, 그 다음에 전기소설, 아까 얘기했던 전기성과 같습니다. 기이함을 전하는 것.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좀 더 쓸까, 얘들아? 기이함을 전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기이함을 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이고 그런 이야기들, 환상적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할 때 기이하다, 기이함을 전한다라고 해서 전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성격, 영웅적, 일대기적, 비현실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인 행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소설이고요. 유충렬의 일대기,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 따른 전형적인 영웅소설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천상계와 지상계라고 하는 이원적인 공략을 설정한 적강구조가 드러난다. 뒤에서 제가 적강구조 설명하겠지만요. 적강구조 따로 한번 필기를 할게요. 자, 원래 천상계였었던 존재가 지상계가 아니라 천상계의 뭐 선녀든지 아니면은 뭐 신선이었던지 그런 존재야. 비현실적인 존재가 보통 하락하게 돼요. 하강하게 되는데 왜 하강을 하게 되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속죄하느라 보통 하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대들거나 아니면은 불경한 짓을 저질렀거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지상계로 떨어져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속죄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하냐? 떨어져 내리는 거야. 무슨 구조, 얘들아? 무슨 구조? 무슨 구조?
적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충렬이 정한담, 익성이라고 하는 걔한테 떠밀려서 죄를 지어요, 실수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가 적강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선악의 대립, 빌런이랑 영웅이랑 히어로랑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의 대립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막 쭉 설명했던 내용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누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단. 자, 유심과 부인 장씨. 아까 얘기했죠? 유심과 부인 장씨가 남학 형상에 기도를 드렸어. 우리 애 좀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신이한 태몽을 신선이 나한테 말을 거는 그게 바로 유충렬이야. 그래서 아들 충렬을 얻게 됐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 고귀한 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더불어서 신선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이한 출생 아니면 신이한 출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태 뭐 이런 표현도 되고요. 자, 유심히 간신 정한담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고, 그쵸? 우리 아버지가 귀양을 가게 됐어요. 정한담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충렬은 도망쳐서 강희주의 도움을 받고 그의 딸과 홍인한다. 강소자랑 홍인한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위기. 강희주도 정한담에 규탄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어서 충렬은 아내와 헤어지고 그 이후에 백룡사 노승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법과 도수를 익혔다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정한담이 뭘 일으켜? 결국엔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를 공격하고 충렬이 천사마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말.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나타나서 황제를 구하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과 재회하고 황제가 충렬에게 큰 벼슬을 내려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행복한 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이해돼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자, 선생님 다시 볼게요. 고귀한 혈통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 유심의 아들이라는 거, 개국공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련이 있어요. 어떤 시련? 정한담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 조력자의 도움, 강희주하고 백룡사 노승에 대한 도움이었죠. 성장 이후의 위기,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난 극복, 행복한 결말. 결국에는 그 반란을 평정하고 결국엔 높은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중심적인 소리가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이해되셨죠?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필기 조금 할게요. 자, 유충열전 내용이 있는데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랑 개관 설명은 했고요. 여기 있는 거 먼저 확인할 텐데 잠깐만 앞에 와볼까? 아마 앞부분에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이 단원 앞부분에 잠깐 있긴 한데 막 엄청 자세하게 얘기해 놓진 않았네요. 네,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 위주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다시 갈게요. 그래서 네, 유충열절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잘 드러나는 고전 소설이다 했어요.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왼쪽에 이런 식으로 필기했다는 거 참조해서 알아두시고요. 시험 출제 포인트 필기할게요. 일단 필기하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